한국에서 내 집 짓기 다들 한 번쯤 꿈꿔보셨죠?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제가 그 꿈을 현실로 바꾸는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단계별로 쫙 펼쳐 보여드릴게요. 내 손으로 직접 내 집을 짓는다?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레잖아요. 근데 막상 자, 이제 시작해볼까? 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 여행의 든든한 지도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그냥 차근차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서류 작업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계시더라고요. 첫 삽을 뜨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그리고 계획 단계부터 한번 싹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어쩌면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상식을 하나 바로 잡고 갈게요. 보통 농지에 집 지으려면 먼저 땅 종류부터 대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전문가들은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요, 순서가 완전 반대입니다. 라고요. 네,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실제 순서는요, 먼저 필요한 허가를 싹 받고 집을 지어요.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검사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토지의 종류, 그러니까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는 겁니다. 진짜 의외죠? 이 순서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정말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와,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싶으시죠? 근데 다행인 건 이 세 가지 주요 허가가 보통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하나로 딱 묶어서 한 번에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훨씬 편하죠? 자, 바로 이 세 가지가 핵심 허가입니다. 먼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농지 전용 허가, 그리고 땅의 모양을 바꾸는 공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최종 관문, 바로 건축 허가입니다. 이 건축 허가 도장 딱 받잖아요. 그럼 사실상 집 짓기라는 큰 산에 한 8분응선은 넘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럼 이 계획 단계, 시간은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보통 건축 설계하는데 한두 달, 그리고 허가 승인 받는데 한 달. 그러니까 넉넉하게 총 3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머리 아픈 서류 작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장 가슴 뛰는 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꿈에 그리던 내 집이 실제로 땅 위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집이 지어지는 과정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기초공사로 시작해서 집에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 그리고 외벽이랑 지붕을 만드는 외부공사를 하고 그 다음엔 실내를 꾸미는 내부공사를 거쳐서 마지막 마감과 청소로 딱 끝나는 거죠. 근데 건축 기간은 어떤 구조로 짓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가장 많이들 지으시는 목조주택은 평균 한 3.5개월 정도 걸리고요. 좀 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도는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건축 견적서에 나온 금액만 딱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뒤에 숨어있는 예상치 못한 세금이랑 부담금이 꽤 많습니다. 건축업자는 굳이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비용들, 과연 뭘까요? 이걸 미리 모르면 나중에 예산 계획에 정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핵심은 딱 이 세 가지예요. 첫째, 농지를 집 짓는 땅으로 쓰면서 내는 농지 보전 부담금. 둘째, 땅의 종류가 바뀌면서 내는 지목 변경 취득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값이 오른 것에 대한 개발 부담금입니다. 먼저 농지 보전 부담금부터 볼게요. 만약에 내 땅이 농업진흥지역이다. 그러면 땅의 공시지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땅값의 3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게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절대 무시 못할 금액이에요. 계산은 이렇게 해요. 허가받은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를 곱하고 거기에 30%를 또 곱하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제곱미터당 최대 5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어서 부담이 막 끝없이 커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직 두 개가 더 남았어요. 여기 차트 보시면 땅의 종류가 바뀌면서 가치가 올랐잖아요. 그 오른 가치의 2.2%를 취득세로 내야 하고요. 그리고 저기 저 노란 막대, 개발을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무려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깜빡하면 예산에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완공이 코앞이에요. 이제 마지막 행정 절차를 끝내고 여러분의 꿈을 응원해줄 아주 꿀같은 정부 지원 제도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사용 승인이라는 걸 딱 받으면요. 드디어 이 길고 길었던 법정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땅이 공식적으로 농지에서 대지로, 꿈의 집터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바로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라는 건데요.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집을 새로 지을 때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이자율 좀 보세요. 연 2% 고정금리예요. 요즘 같은 때 이런 금리 진짜 파격적이죠? 심지어 갚는 기간도 최장 20년으로 아주 넉넉하고요.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대상이 되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훨씬 싸고 훨씬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진짜 강력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내 집 짓기라는 긴 여정의 지도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꿈을 향한 아주 든든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